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라스입니다. 오늘 1월 20일이 되고요. 월요 내일 증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이제 1월 20일 부로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차기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미국 증시는 약간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동안에는 연말부터 한 1개월 정도는 미국 증시도 약간 부담감이 좀 없잖아 있었는데 약간 분위기는 초반에 그래도 트럼프가 취임 이후에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어떤 불확실성이 나올지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시장의 참여자들의 분위기는 일정 부분 초반부터 강도 높은 정치 불협화음을 일으킬 만한 이슈는 완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슈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국내 정시에서는 아마 지금 제가 준비한 대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가 좀 많이 움직이면서 그동안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당선이 되게 되면 사실 2차 전지는 어려울 것이다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주가가 물론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오늘 국내 유진투자증권에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22개월 만에 대표적인 2차 전지 배터리 소재 기업 우리가 시작할 때 배터리의 어떤 캐즘 돌파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배터리 셀,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로 넘어가는 소재로 넘어갔을 때 아무래도 실제에 대한 개선 속도가 가장 더딜 수 있는 쪽이 소재인데 이쪽에서 조금 매수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물론 정권사의 리포트가 모든 걸 대변하진 않고 그들의 의견 자체가 모든 게 맞는 건 아닌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주식에는 낙폭과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게 되면 사실은 낙폭과대란 말은 한편으로는 많이 단기적으로 멀쩡한데 많이 떨다 볼 수가 있고 앞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반등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폭과대란 말은 없다고 제가 단정하는 거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낙폭과대라는 매력은 한편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또 유발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유발 자체가 또 작은 여러 가지 트리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는 또 추세 반전의 시그널도 당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2차전지 반등은 우연이 아니지 않을까를 관점으로 좀 풀어보겠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트리거는 사실 대주전자재료에서 먼저 어떤 이벤트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2차전지 소재,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인데 주가의 반응 속도는 대략적으로 7만원대 정도에서 10만원이면 우리가 단순 계산할 때 30% 정도가 반등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떤 개별 기업의 주가가 어떤 낙폭과대라는 측면으로 내려갈 때 낙폭과대 정답은 없어요. 16만원이었기 때문에 8만원이 낙폭과대라고 반토막이 방대라고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한 30%가 빠지게 되면 추세가 꺾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14만원짜리 대주전자 재료가 계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30% 그러면은 한 42,000원, 10만원 이탈한 시점은 낙폭과대 영역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게임이 끝난 거고 다시 만약 이 기업의 주가가 8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인 7만 5천도 상관이 없는데 한 30% 정도가 오른다면 그러면 10만 5천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대주전자재는 단기적으로 바닥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반등으로 돌렸다고도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기업을 하나를 가지고 모든 걸 평가하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LNF의 흐름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 테슬라 모델 Y라는 어떤 단독 NCMA9 파이버 양극재를 공급하는 그 재료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시장 관점에서 에코프로 BM의 어떤 반등세도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뭐 11만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대략적으로 30%라면 33,000원을 계산해야 되니까 한 14만원대 중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이거는 낙폭과대라는 증명부대는 30%를 돌렸으니까 추세적 반전을 논할 수 있는 힘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어떤 그 리포트만큼이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 다른 정권사의 보고서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미래에셋의 리포트인데 물론 미래에셋 정권사는 조금 이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가만히 포인트가 지표 안정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안정화란 말은 강력 매수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약간은 니켈가 일단 원자재부터 보는데 리튬이나 니켈 가격이 작년 9월 이후 밴드에서 횡보하고 있다. 약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있고 중국의 설날, 춘절 이후에 단기 메탈 가격 방향성에 주목한다. 이거는 아무래도 춘절 전후로 한 중국의 부양책이라도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아직 Q에 대한 회복에 대해서는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우리가 말한 전기차의
약해점 돌파를 말하는 거죠. 많이 팔려야 되는 부분. 하지만 판가 지표 안정화는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특정 종목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 우리가 말하는 엘버마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엘버마리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해서 전기차 업황이 좋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투자 심리 측면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투자 심리를 좀 장악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니켈, 아직까지 리튬의 가격세는 좀 그렇습니다. 니켈의 가격도 조금 전에 그 본청건사의 어떤 보고서처럼 실제적으로 니켈의 가격이 연초 톤당 대략 조금 내려갔다가 15,000달러 정도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죠. 뭐 여기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아직 아주 미미한 수준의 반등.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정권사 미래에셋의 리포트처럼 안정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니켈 가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니켈 가격은 조금 내려가 보면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인도네시아 니켈 공급량의 할당 조정에 대한 거거든요. 수출 규제라든지. 그러니까 공급 이슈로 인한 공급을 줄인 데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니켈의 물량 자체가 시장에 덜 풀리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한편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 트리거는 차가 많이 팔려서 수요가 높아서 니켈이나 리튬의 가격이 오른 건 약간 별개의 문제. 공급 축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공급 축소로 인한 가격은 두 가지로 오르지 않습니까? 공급이 줄어들거나 수요가 좋을 때. 근데 수요에 줄어들 때 아직은 우리는 완벽하게 자동차 판매 동향이나 양극재 수출의 단가를 보게 되면 보이지는 않죠. 근데 두 가지는 매칭을 대기 중에서 바닥을 형성할 때는 하나의 일단 공급 축소란 요인도 P와 Q 중에서 일단은 P 부분을 하반 경직을 만들어주죠. 그런 요인 면에서는 긍정이 되는 거고, 마침 중국의 춘절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시각으로 중국의 탄산 리튬 선물의 가격의 추이를 좀 지켜보면 아주 미미하지만 실제적으로 지난해 11월 달 이후부터 연초부터 톤당 조금은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게 뭔가 리튬 선물의 가격이 바닥 대비 20% 올랐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움직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시장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한국이 별로 오르지 못한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산 종목들을 보시면 오늘도 SDI, 엔솔, LNF, 에코프로, LG와 포퓨, 폴 거의 지금 상위 종목 중에서 절반 정도가 2차전지입니다. 외국인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외국인은 최근에 수급 자체가 조금 매도세가 많은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은 1월 중순까지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이번 지난주부터 계속 좀 매도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래도 연초부터 꾸준하게 사는 매수의 수치가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연기금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연기금도 엔솔, 포홀, BM, SDI, 이노베이션, LG화학 일부 많은 절반 정도의 종목들에 대해서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물론 얘네들이 종목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 기술적 반등이 오른 흐름에서 굳이 이것을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고점 대비 많이 빠진 데서 올라오니까 58만 하던 주가가 10만원까지 와서 뭔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투자론적인 관점에서 58만에 갖고 있는 투자가 분의 시가이 되는 거고 모든 주식의 출발점은 고점 대비 빠진 걸로 계산하는 쉽게 말해서 낙폭 가대의 관점으로 계산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고 반등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저점 대비해서 최소한 20에서 30% 정도가 돌아서면 그 흐름 자체가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길을 가지고 다시 신고가로 가고 안 가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반등은 없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어떤 그 트렌드에 잡히게 되면 어느 정도 내가 조금만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약간은 여전까지 매매 영역일 겁니다. 하지만 주가가 만약에 향후에 지금은 30% 수준이지만은 50% 기준으로 올라가면 만원짜리가 2천원까지 가서 3천원이 와도 50%가 오른 거예요. 근데 투자가들의 첫 번째 출발은 만원짜리가 2천원짜리 같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항상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매수를 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올라온 걸 보셔야 됩니다. 내 평단가가 아니라 시장이 보여주는 평단가. 그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영상을 잘 곱씹어 보셔가지고 혹시 2차전지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한번 그래도 일정 부분에 제 생각으로 희망의 빛을 조금은 한번 띄워볼 기회는 열리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